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슬픈 동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백사마을에서 5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15년간 거주했던 거주민이었습니다. 현재는 백사마을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가끔 옛 추억에 사로잡혀서 근황을 찾아보면 각종 블로그, 유튜브에 백사마을 이야기는 많았지만 어쩐지 이곳에서 자라고 지낸 분들의 이야기는 찾기 힘들어서 어린 시절을 백사마을에서 보냈던 사람이 직접 백사마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곳은 예전에 유명한 피아노 학원이 있었던 곳인데요. 무서운 선생님께서 홀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서 제가 아직도 악보 보는 거나 단조, 장조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길은 백사마을 반대길인데 옛 추억이 떠올라서 와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 가기 위해 많이 이용했던 길이기도 하고 이쪽에 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산동네라 그런지 놀이터가 흔치 않아서 이곳에서 놀고 싶었던 제 어릴 때가 기억나는데 이렇게 높은 담장이 세워져 있어서 건너가는데 꽤 힘이 들곤 했었어요. 그래도 건너가면은 여기 사는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 같은 놀이를 정말 재밌게 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백사마을은 많은 가구가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곤 했어요. 때문에 심심치 않게 요즘은 어디서 보기 힘든 흔치 않은 연탄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상 속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물에 그려진 동그라미 표시는 원래는 사람이 살았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건물이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제가 매년 한 번씩 백사마을을 들르는데 이 동그라미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쪽에 가면은 사람 소리도 나고 강아지 짖는 소리도 나고 했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오면은 이제 점점 조용한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드리고 싶은 백사마을 이야기는 사실 백사마을 바로 알기예요. 백사라는 이름은 흰 백에 뱀사를 써서 그런 만들어진 한문이 아니고 104번지라서 백사마을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백사마을이라는 말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저도 처음 듣고요. 여기는 옛날에 중계동과 청량리를 잇는 10번 버스가 많았어요. 번호가 10번인 버스. 그 10번 버스가 머무는 차고지였기에 이곳 사람들에게는 백사마을이라는 이름보다는 중계본동 10번 종점이라는 이름이 훨씬 친숙합니다.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의 신축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혼합체로 옛 골목과 아파트를 공존하는 도시재생 색채를 입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공공재개발을 목표로 높은 분들이 새로 씌워놓은 마을 이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서울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라고 하면서 지금은 백사마을에 놀러오는 기분으로 사진 찍으러 오는 게 전부이지만 저는 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곳의 역사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인터넷 정보들, 그리고 서울시 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취합하여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67년 그 당시 서울의 시대적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사대문 안에 있는 청계천이라는 곳, 요즘은 다들 아는 곳이죠. 이 청계천은 일제강점기 이래 전면 복개되면서 사실상 하천의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967년 공사 당시에 청계천 주변의 판자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청계천 주변에 모여 살던 많은 사람들을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같은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해요. 물론 상계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청계천 공사로 인해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쯤에 100여 가구를 시작해서 백사마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970년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 구식 판자집을 부시고 신식집을 지으며 빠르게 대한민국은 번성해 갑니다.
하지만 그 집 잃은 대한민국 국민은 울부짖으며 새 터를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는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85년쯤에는 시골 같았던 상계역에도 드디어 지하철 4호선이 생기면서 살만한 곳이라고 자축하며 좋아하던 주민들을 신설된 지하철 4호선 역 주변으로 개발을 한다고 강제로 집을 부시고 쫓아내서 그 당시 상계동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곳저곳으로 쫓겨나거나 백사마을 같은 데로 밀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계동에는 많은 이주민 또는 화재민이라고 해서 타지에서 온 분들인데 집이 불타서 터를 잃은 주민들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철거를 하려는 많은 인력과 인부들과 함께 충돌이 있었다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옛날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던 집에서 한 번 쫓겨난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는 여러 번 쫓겨나서 밀려 온 분들도 여럿이었대요. 그렇게 백사마을은 처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들어온 이주민들과 한 천막 안에서 4가구나 몰려서 사는 것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1988년 번영과 그 그림자 88년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88년도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전쟁으로 전국적으로 폐허가 된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자랑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한 대한민국 고위층 분들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정책은 추후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많은 아픔을 떠안기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건 역시 나라에서 강제로 집을 부수고 쫓아낸 사람들, 이것뿐 아니라 사회 약자를 잡아다가 노숙자나 장애인은 외부와 격리하거나 수용소에 가둔 일, 경기장 건설과 도시정비 핑계로 주민들은 강제로 집이 철거당하고 쫓겨났다고 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약 72만 명 정도의 시민이 거리로 쫓겨났다는데요. 이 인원을 대략적으로 지금 인구에 빗대어서 따져본다면 현재 부산 총 인구의 5분의 1,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백사마을에 살던 사람에게는 약 8평이라는 공간과 시멘트 몇 포대가 주어졌고 그로써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 건축가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당시에 건축과는 아무 관련도 없던 본인들, 어르신분들께서 직접 대충 뚝딱뚝딱 지어서 만든 집들이 빈번했는데요. 이렇게 대충 뼈대를 만들거나 벽을 만들어 그 위에 슬레이트나 비닐, 천막 등을 얹고 무거운 폐타이어로 날아가지 않게 눌러놓은 집들이 정말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수도관이나 난방, 가스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궈낸 마을이라고 해요. 당시에 지어졌던 집들이 현재까지도 백사마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집들이 많아요. 그렇게 백사마을에 남은 분들은 지은 8평짜리 땅에서 계속 살으셨던 것이고 백사마을에서 살다가 견디다 못 견딘 사람들은 남아 계신 분들에게 8평 땅을 팔고 나간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백사마을에도 8평이 넘는 집들이 있는데요. 이런 집들은 다른 분의 집을 사들여서 개조하거나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왼쪽으로 난 길은 불암산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인데 가끔 등산객분들이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날에도 몇 번 산을 오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니 15년간 이쪽에 거주하면서 불암산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백사마을 자체가 워낙 상동네라 가지고 아직 근데 영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네요, 영상에서. 어릴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랑 같이 놀 생각에 이런 곳을 전속력으로 뛰어다녔는데 말입니다. 이어서는 저희 부모님이 백사마을에 터를 잡고 거주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89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서울 태생이 아니셨어서 1988년에 백사마을에 처음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화폐 가치는 다르지만 300만 원이라는 전세 금액으로 집을 구해서 아버지와 저를 포함해서 집에서 거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는 독특한 백사마을의 행동 지침이 있었다고 해요. 불특정한 날에 갑자기 비행기가 백사마을 공중에 떠서 백사마을 일대를 촬영한다고 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공 촬영 시 집이 바뀌거나 확장되어 있으면은 구청 직원분들이 와서 그 바뀌어 보이는 집에 지붕을 부수거나 집을 없애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는 아주 옛날 때보다는 구청 직원분들이 조금 젠틀한 상황이었어서 집에 사람이 있을 때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구조물을 부셨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무단 침입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사마을에 비행기가 뜬 다음 날에는 집에 사람이 없는 척을 했어야 했다고 말해주신 분께서 회상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행동 지침 덕분에 백사마을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불타면 함부로 재건축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집이 불타서 뼈대가 남아있다면 가능했고, 뼈대까지 없어지면은 이제 다시는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르신 분들께 들었던 얘기라서 뭔지 좀 이상하지만은 아마도 집 자체가 무허가들이니까 이제 집이 부셔지면은 그 기회에 이 땅을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마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슬픈 동네라고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지은 것은 백사마을이 가난한 판자촌이고 마지막 달동네라서가 아닙니다. 백사마을은 원치 않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주민 관련 내용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던 큰 사건들 중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일들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힘든 시절이었고, 특히 백사마을 사람들은 부당한 이유로 힘들게 살았지만 저 시절에는 다른 시골 상동네들을 생각해봐도 백사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이 백사마을에서 자라면서, 좀 없게 자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실상은 행복하고 즐겁게 자랐습니다. 단지 가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사마을이 슬픈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판자촌이라고 홍보하고 사람 사는 곳을 마치 보기 좋은 관광거리로 여기며 현재까지도 사람이 사는 이곳이 동물원인 양 구경거리가 된 것에 대해 제가 자랐던 백사마을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백사마을에는 외부인들이 측은하게 보는 시선이 생겼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마지막 남은 판자촌, 달동네라는 이름으로 구경하듯 오시면서 사진 찍고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엔 판자촌 동네를 구경거리 보듯 작성한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거주민들께서는 가난을 마치 구경거리로 승화시킨 것 같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지내온 흔적인데 이런 걸 관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백사마을 현지 분들은 실제로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을 고운 시선으로만 보진 않아요. 그것도 그럴 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내 편한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와,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면서 사진 찍는다면 그 상황을 기분 좋아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900년대에는 이주민들을 구겨 넣어 모아놓은 곳으로 사용되었던 백사마을, 예전에는 그렇게 골칫덩이로 여기며 관심도 안 주던 곳에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 2000년대에는 투기 재개발 지역으로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조차도 많은 의혹이 있으나 관련 내용은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이제 곧 사라지려고 하는 백사마을,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사마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사마을은 조만간 몇 년 안에 그 형태를 많이 잃고 재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히 매년 방문할 때마다 거주하는 인구수가 매년 다르게 느껴지고, 현재는 100여 명도 안 될 것 같이 많은 인원이 빠져나간 상태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재개발도 확정시되어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이곳에 사진 촬영을 가실 때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너무 연민을 담은 시선으로 슬펐던 달동네 백사마을로 바라보기보다는 이곳의 거주민들이 기억하는 1970년대, 80년대 옛날 추억이 가득 묻은 마지막 서울 동네 중계본동 10번 종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백사마을은 이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거주할 때 최대 1700여 가구가 살 만큼 사람 냄새가 많이 났던 곳이에요. 1700여 가구라는 거는 가족 단위니까 실제 인구로는 6,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라지기 전에 마을은 가난했지만 어느 곳보다도 행복했다고 생각되었던 백사마을. 제 영상 외의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신다면 어르신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다들 정 많았던 동네라고 회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저는 2회 분량 정도는 더 마을을 구경하며 영상을 더 만들어서 어린 시절 추억들을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백사마을 중계보동 10번 종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